네, 3인칭 시사 시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3인칭 시사 시점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19일 원내대표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별로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오늘 뜨거워졌죠. 뜨거워졌어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눈치 작전이 난무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네. 나 추대해줘. 이렇게 돼서 분위기를 그쪽으로 쫙 몰고 가고 네. 권성동 현 원내대표가 예를 들면 의원들 만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비례대표 만나서도 네. 아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경륜과 경험이 필요하다 지금 아하. 집권여당 지금 처음 아니냐 예.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쫙 몰고 갔었는데 그랬는데 이용호 의원이 네. 나 출마할래라고 손 들고 나온 거예요. 재선이죠. 그렇죠. 예. 어제 출마 선언을 하셨었죠.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 하셨습니다. 오늘이에요? 네. 아유 그냥 하도 정치권에 일이 많아가지고 어제인지 오늘인지 예.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후보군들 네. 눈치를 보던 분들이 그럼 나도 출마할 거야 라고 어... 지금 출발 채비를 하고 있고 예. 대상자는 4선인 김학용 의원, 3선인 조혜진 의원, 예. 박대출 의원 그리고 3선인 대구 지역의 윤재욱 의원 네. 등이 지금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미 뭐 추대는 물 건너 간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그래도 혹시라도 물 건너 갔어요. 왜냐하면 간 이용호 거예요? 의원이 나는 네. 출마할 거야고 하는 순간 되돌릴 수 이제 없습니까? 원내대표 선거는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추대가 안 돼요. 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언론 보도라는 게 기자들의 취재라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 결국은 기사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추대론이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무너졌는데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온다. 그래서 예. 네, 추대 이게 형식적인 추대는 어렵지만 네.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추대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 이게 좀 고약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용호 의원이 사실 국민의힘의 뭐 뿌리가 깊은 정치인이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권에서 국민의힘으로 그렇죠. 간 건너오신 분이죠? 분이고 예, 예. 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예.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왕따 같은 분위기인데 네. 이용호 의원만 있고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이 대다수의 이제 의원들이 뭐 추대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하. 두 사람이 경선을 해서 이용호 의원은 거의 득표가 안 나오고 이런 구도를 만들면 네. 내용적인 추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언론에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기사가 막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예. 또 그러면 다른 장권 주자들은 원내대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 그 상황을 보고만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은 좀 남아 있는 거죠. 제가 또 표창원의 뉴스하이킹 나오기 위해서 취재를 또 열심히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해왔는데 분위기가 내놔주세요. 상당히 묘해졌어요. 묘해졌습니까?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네. 내가 뭐 추대해달라고 하면은 분위기가 쫙 그쪽으로 몰리겠지라고 했는데 예. 다른 분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은 지금 허를 찔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7일 토요일 오후까지 예. 내가 한번 출마 여부를 고민해 보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 딴 사람들 나오지 마. 아하. 교통 정리를 해보고 네. 만약에 교통 정리가 잘 안 되면은 본인이 출마를 좀 접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도가 묘한 게 뭐냐면요. 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권선동 현 원내대표가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있어요. 네. 근데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은 김학용 의원을 지금 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윤핵관들은 네. 윤재욱 의원이 좀 괜찮지 않아? 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각 세력들이 네. 다른 사람을 지금 밀고 있다. 예. 세력이 재편되고 있고 분화되고 있다.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했을 때 네. 나올 집단의 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집권을 했지. 집권 여당 처음 원내대표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네. 경륜이 있어야 돼. 정치력이 있어야 돼. 왜? 처음에 우리가 법안 처리도 해야 되고 예산안 우리가 의석수가 적지만 우리의 주도하에 처리가 돼야 되잖아. 근데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급박하게 이걸 할 수가 있겠어? 아하. 라는 분위기도 있고 예. 아니 사람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밖에 없어? 아니 뭐 저번에 했는데 뭐 이번에 또 해? 물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분위기도 있어가지고 되게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 아하. 그래서 이거를 교통정리 분위기 네.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뭐죠?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심. 그렇죠. 예. 그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게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대략 토요일까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분위기를 좀 보고 여차하면 출마를 접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은 처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절대다수 지지로 당선되었을 때는 윤심은 곧 윤핵관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윤핵관의 뜻과 윤심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또 네. 이런 중요한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예. 또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보여져요.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네. 또 대통령께서 직접 뭐 누구랑 직접 통화해서 누구 밀어줘 뭐 이러겠습니까? 하지만 정무수석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알아본 바로는 예. 윤재옥 의원에게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의중이 좀 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게 대통령실도 윤심이 뭐 어디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지만 네. 윤심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나름대로의 계산과 퍼즐을 맞춰봐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쉬운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인들이 무슨 당내 선거를 나간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네. 밖에서 보는 거랑은 또 다른 정치인들끼리만의 어떤 그런 뭐 계산과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데 예. 예를 들면은 이 대표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게 이제 지역 구도 같은 거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지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충청권 맹주가 충청권 지역 맹주 같은 역할을 하던 정치인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진석 의원이.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충청권 출신 비대위원장이면 원내대표는 다른 지역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 수도권이어야 할까? 아니면 영남이어야 할까?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네. 특히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전당대회하고 같이 맞춰보는 게 중요한데 네. 지금 전당대회 출마 유력 주자군을 보면은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 그리고 뭐 누구 쭉 나오지만 대부분 부산 경남 출신이거나 뭐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당의 국민의힘의 핵심 줄기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TK 출신이 없어요.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원내대표 군중 중에서도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윤재옥 의원이 그래도 TK 출신이고 그다음에 조혜진 의원 정도가 있는데 조혜진 의원은 소위 말하는 비윤이다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고 네. 그럼 나머지 뭔가 대통령실하고도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뭔가 지도력도 갖추고 있고 TK 출신의 유력 인사 누구냐? 주호영 의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퍼즐을 어떻게 맞출 거냐가 지금 굉장히 복잡할 거거든요. 그런 계산까지 네. 포함을 하면은 예. 윤심이 결정이 확실하게 도장에 찍힌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혼란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말 되기 전에 뭐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아야 되는 거겠죠. 주말 되기 전에 말씀만 들어도 좀 복잡하긴 한데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좀 이해가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장성철 소장님, 네. 윤상현 의원이 일부에서 신윤핵관이라고 불리고 신윤핵관이에요. 확실합니까? 근데 맞아요. 이분이 원내대표 선거 연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 의도 뭐라고 봐야 돼요? 두 가지예요. 뭐죠? 하나는 사심 때문입니다. 사심. 사심, 본인의 욕심. 예. 예.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윤상현 의원은 본인은 다음번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예.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려고 그래요. 아하. 근데 지금 원내대표로 누구를 미냐면 네. 홍문표 의원을 밀어요. 그러니까 홍문표 의원 충청권이잖아요. 그렇죠. 비대위원장 지금 정지석 충청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도 충청권, 아하. 원내대표도 충청권. 이거는 지역구도상 안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미는 사람의 출마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는 아니 28일 날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에서. 네. 정진석 체제는 무너지고 예. 결국에는 원내대표가 다시 당대표 직무대행을 해서 당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예를 들면 당대표급이 아닌 분이 원내대표가 된다. 아하. 그럼 이거 당의 얼굴이 네. 한 4, 5개월 동안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국민들이 저 사람이 무슨 당대표감이야? 지도자감이야? 그렇게 판단하지 못할 사람이 당대표로서 직무대행을 한다면 네. 이것은 집권여당이 결코 좋지가 않다라는 어허. 전략적인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 연기를 주장하는 핵심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이제 가처분이라는 불확실성은 일단 넘고 나서 생각하자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 기본적인 것은 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가처분 인용이 되면 원내대표가 대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변수를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는 사실 지금 주호영 의원을 추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미는 명분 중에 하나가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이제 불상사가 만약에. 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 필요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선거 이후에 가처분 이후에 하자는 건 뭡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빼고 논의하자는 거거든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주호영 추대론에 대한 비토로도 읽힐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도 또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수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평론가가 얘기하기가 상당히 좋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근데 경우의 저- 수가 많으니까. 저 취재 열심히 해왔는데 표디님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칭찬 그리고 또 많이 드리겠습니다. 표디님 정말 TK 출신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표디님. 고향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지역이 그렇다. TK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 뭐. 아 그렇구나. 네. 얘기 나온 김에 법원 가처분 신청의 원인인 이준석 전 대표 오늘 그 CBS 라디오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상당히 뭐랄까요 좀 그 놀랍고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자신에 대한 제명 시나리오가 작동할 것 같다. 어제까지 제가 들은 윤리 쪽의 얘기에 의하면은 예. 앞당길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 윤리위원회 28일 날 하잖아요. 네. 그걸 앞당겨가지고 이준석 대표 빨리 징계해버리자. 네. 그래서 28일 날 당사자 적격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리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없었어요. 윤리위원회 없었다. 예. 근데 참 이준석 대표가 좀 실수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예.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갖고 열심히 기획을 해서 이준석 대표 어떻게 쫓아내지? 이거보다는 제 싫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쫓아내버리자 이렇게 터프하게 거칠게 지금 접근하고 있잖아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보이죠. 네. 이준석 대표가 힌트를 준 것 같아요. 방법을 실수했다. 예. 생각도 못 하고 있었던 방법을 그러니까 알려준 이제 거다.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야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하. 윤리 빨리 열어가지고 빨리 쫓아내버리자. 예. 이렇게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아니었지만 오늘부터는 네. 새롭게 상황이 반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취재를 네. 또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그러니까 본인은 이준석 대표는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김을 빼버려야지라고 한 건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힌트를 준 것이 아닌가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28일에 윤리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쫓아낼 것이다라고 네. 하는 시나리오도 공식적으로 막 언론을 타고 그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쭉 나오기 시작한 건 이준석 전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실제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막 오가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얘기가 실제 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도끼에 자기 발이 찍히는 국면인 것인지 좀 의문이긴 한데 정치인들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일 엄청나게 텐데 똑똑한 사람들이죠. 여러 가지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뭐 얘기하고 뭐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저는 의심이 상당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김민하 평론가가 가져온 오늘의 이슈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권 카르텔이란 무엇인가? 네. 이권 카르텔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도스태핑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네. 이 예를 들면 이제 태양광 사업이라고 표현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뭐 대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일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불법적인 면이 드러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사법 처리를 언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국민의 혈세가 복지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야 될 돈들이 예. 이권 카르텔에 비리에 사용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뜨거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혹시 알려진 구체적인 위법 혹은 부당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이 밝힌 거를 보면은 이게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이 전기요금 내고 뭐 이런 것들의 일부 3.7% 일부를 징수해서 조성을 하는 이런 것인데 예. 일종의 이제 표본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만 가지고 이게 제대로 잘 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를 네. 조사를 해보니까 예.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뭐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내가 이제 이 관련해 투자를 하고 이 설비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네. 이제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지출을 한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거기에 맞게 작성을 한 다음에 예. 여기에 대해서 부당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세금 계산서는 실제로는 공사비가 부풀려진 이제 세금 계산서였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 세금 계산서를 취소하고 공사비를 줄여가지고 이 세금 계산서는 또 다시 발급받고 아하.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잘못된 세금 계산서로 부당 대출을 받은 사례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적이 많이 됐고 네. 그다음에 현행법상 이 재배 시설이 있어야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한 게 돼서 이것에 관련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예. 그런 이제 이걸 편법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는 여기에 재배 시설이 없는데 가짜 버섯 재배 시설이라든지 곤충 사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막 만들고 예. 실제로는 재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부당하게 대출받은 이런 사례들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 네. 그리고 무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계약을 한다든지 하도급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사례까지 상당히 많은 불법들이 있더라라는 게 국무조정실이 이제 어떤 조사한 내용이고요. 네. 이와 관련돼서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것은 수사를 하고 지금은 일부만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많이 들어본 수법
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들으시면서 7638님께서 문자로 질문 주셨어요. 이 질문은 장성철 소장님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윤 정부가 요즘 불리하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꺼낸 카드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왜냐면은 네. 이거 조사가 네.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하던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네. 2월 달부터 이 조사가 진행이 됐었어요. 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조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국면 전환용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네. 이것이 과연 정권 차원의 비리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잘못된 행정의 산물이냐 네. 이런 것들은 국무조정실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낭비됐는지 네. 제대로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네. 그리고 일부 이제 부적절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이전 정부에서 실제 적발된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몇 가지 사례도 이제 언론의 취재로 이제 지난 정권에서 예를 들면은 뭐 태양광 관련한 설비나 이런 것들을 잘못 지어가지고 뭐 산사태가 날 위기에 처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네. 지적이 됐었거든요. 보도도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 이제 탈법이나 불법의 사례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배경에 뭐가 있는지를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네.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리고 정치권이 주목하는 것은 예.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권 카르텔이라고 얘기한 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사실. 아,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관련된 국무조정실의 조사 자체는 국면전환용으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예. 다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아하. 그런데 그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게 이권 카르텔이라는 5글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 입문 당시에도 이 말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고 예. 6월달에 이제 기자회견할 때 그때 한 얘기를 보면은 문재인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고 아, 네. 선거 유세 중에도 오랜 세월 집권에 이권을 나눠먹은 카르텔 기득권 세력을 박살내겠다. 이 정권 전체가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고 아, 네. 그리고 또 선거 기간에 한 얘기들을 보면은 태양광 사업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했는데 이거 다 누가 해먹었느냐 네. 나중에 봐라 누가 엮여 있는지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거든요. 예.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이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고 오늘 이제 출근하면서는 이권 카르텔을 또 얘기했다라고 하면 네. 그럼 야당이 볼 때는 이거 결국 또 우리 겨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이 막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이 우려 앞서 이제 민주당의 우려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비리 있어서 밝혀냈고 문재인 정권 때도 국무조정실에서 밝혀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을 마치 문재인 정권의 어떤 권력 이권 카르텔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어떤 정보나 예. 결과가 드러난 건 아니지만 민주당 출신의 운동권의 인사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소문이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서울시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죠. 드러나고 수사도 받고 그랬죠. 그렇죠. 일부 이제 일부? 돈을 뭐 허투루 쓰고 그다음에 네. 인건비 안 지급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예. 문제가 돼서 실제로 수사를 받았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 그분 혼자서 했겠느냐. 결국에서는 권력 차원에서 밀어주게 한 거 아니냐. 유사한 사례들이 또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것은 뭐 검찰 조사 해봐야죠.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정권은 어쨌든 원전을 통한 어떤 경기 활성화나 이런 것들 그리고 원전 수출 이런 것들에 무게를 싣고 있고 예. 전임 정권은 탈원전이라고 표현되는 이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걸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신재생 에너지 정책 전환을 추진을 한 게 이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에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한 것처럼 돼버릴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건 그냥 합리적으로 봐도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정책을 추진한 거에 정당성하고 네.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례가 있는 거하고 네. 그거는 별개의 사례거든요. 근데 정치권의 특성상 다 뒤섞어 가지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혼란만 느끼고 굉장히 신물 낼 거라고 보여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